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이재명 독재당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독재를 하면 당연히 망하죠. 그동안에 모든 왕조가 망가진 것도 왕조의 횡포가 심했던 왕조 망했고, 독재당, 공산당, 일당은 다 망하고 지금 김정은, 북한 공산당이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핵이라는 무기를 잡고 있음으로써 아직까지 요일체제, 독재, 공산당 제1국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또 독재당이 나왔습니다. 이재명의 독재당, 그것이 바로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근본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정치 잘 모릅니다. 정치 분석가도 아니고 정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정치는 상식이다, 법도 상식이다 하는 관점에서 저는 정치를 바라볼 뿐입니다. 상식이 무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저 과반수 이상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 그래서 선거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핵심 이슈이고 그것이 기준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재명 당, 독재당, 민주당이 대표 선출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 선출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또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99.9%라는 절대적인 지지로 신격화된 조국 혁신당 당대표로 뽑혔고요. 민주당은 지금 9대0이라고 그러죠. 90%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대의원들이 90%가 지지한다. 그래서 9대0, 어대명을 떠나서 이제 9대0이라고 합니다. 90%가 지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지지율이 나왔냐.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죠. 구조조정을 한 것이죠. 구조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독재당으로, 이재명 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겁니다. 선거가 벌어지기 전에 당헌당규를 바꿨습니다. 즉 당헌당규는 민주당의 헌법입니다. 민주당의 헌법이고 민주당의 규칙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이재명이 90%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미 전당대회 전에 그 룰을 최고회의를 통해서 다 바꾼 것입니다. 이 바꾼 내용 중에 기가 막히게 또 이재명이가 앞으로 계속 민주당을 장악하고 민주당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러한 룰을, 당헌당규를 바꿨습니다.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은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를 같이 하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내년 6월까지 당대표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이 조항을 어떻게 바꿨느냐. 선거 전,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당대표 사퇴해야 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즉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겠죠. 당무위원회를 거쳐서 별개의 조항을 만들 수 있다. 즉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거는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내용이죠. 이재명은 1년 전에 물러나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을 만든 겁니다.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을까? 2027년 대표직 2027년 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됩니다. 2027년 3월이 선거기 때문에 2026년 3월까지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2026년 6월달 3월까지 물러나야 되는데 6월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뭐죠? 이재명이 공천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절묘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서 물러나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물러날 수 없어.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겠어라고 당원 당규를 바꾼 것입니다. 즉 이재명 독재당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당원 당규 좀 바꾸는 거 식은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이 선거였죠. 총선거였습니다. 이때 이재명이 공천권, 즉 자기 변호사를 했던 법조인들을 대거 공천을 줘서 국회에 입성시켰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재명 변호사비를 지불한 격이다. 즉 공천권을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2026년에 있기 때문에 이때도 공천 장사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즉 지 주변에 있는 법조인 내지는 저에게 알랑방구를 끼는 손바닥을 비비는 사람들에게 공천권을 다시 행사를 해서 감옥을 가더라도 그 감옥에서 민주당을 운영하겠다. 수렴청정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이 그대로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당대표 선거에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출마를 해서 지금 민주당은 전두환 대통령 군대 시절 하나회의 수장 두목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만들었던 하나회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일이 전두환 시절의 하나회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고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반 이재명 세력을 규합하겠다. 김두관 후보가 본인이 당대표에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출마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김두관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반명 세력을 규합해서 별도의 당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재명의 독재당을 붕괴시키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번에 대표 후보에 출마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선거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온전히 이재명 독재당, 즉 1급 체제라고 합니다. 독재당으로 온전히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왜? 사람들은 꽉꽉 차서 분노가 차면 폭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반명계 민주당 인사들은 자기네 집을 이재명에게 통째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무능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은 이렇게 무능한 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 이렇게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아무리 경선 과정이라 하지만 대놓고 이재명 후보 당신은 전두환이랑 똑같아. 전두환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라고 공공연하게 공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 친문계 세력을 규합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당이 쪼개지든지 아니면 당내에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으려면 아직 2026년이니까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당을 재정비해서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당을 이재명에게 뺏길 수 없어. 지금 저렇게 정말 천박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방관하는 거 우리 너무
비겁해 라고 반성을 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